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를 좀 확실히 인지하셔야지 본인의 재산을 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좀 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좀 잃지 않는, 남한테 뺏기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임차인의 대항력인데요. 대항력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힘이라는 얘기예요. 힘. 임차인의 힘을 얘기하는데 여긴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약서. 당연히 계약서 쓰겠죠. 전세를 오기 때문에, 월세를 오기 때문에 계약서 쓰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 썼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언제 하죠? 이삿날 해요. 잔금일이 이삿날이잖아요. 보통 다 토스하니까. 그럼 전입신고 하죠. 그럼 뭐예요? 그날 집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전입, 점유, 그 집을 실제 점유하고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 요 세 가지가 요건이 맞아야 대항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를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확정일자. 대부분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가서 전입신고 받았습니다. 그럼 대부분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총 4가지죠. 계약서, 전입, 점유, 확정일자. 이 4가지죠. 요거가 받아졌을 때 대항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생각하는 건데, 돈이, 전세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아파트면 전세로 아마 2억 5천, 6천 막 이러잖아요. 어떤 데 7천, 8천까지도 가요. 그게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전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 남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부주의했으니까,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확인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계약 날짜가 있죠. 계약 날짜. 한마디로 잔금을 치르는 날이 있죠. 그게 언제예요? 이삿날이죠. 그럼 이삿날 치러요. 그리고 그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주인이 바쁜데 다음 주에 해라, 며칠로 해라, 하다못해 자기 본인의 회사 일이 바빠서 내일 할게,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날 해야 돼요. 반드시. 잔금 일날,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앞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필히 띄워봐야 돼요. 필히. 아파트는 집합건물이고, 빌라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집합건물은 땅과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요. 한데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 등기, 건물 등기 따로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하나로 나오는데, 집합건물 등기라고 나오는데, 그 집합건물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등기가 2개예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이 2개를 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건물은 대출이 없는데 땅에 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집에 보면은 지금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요. 집합 건물로 아파트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계약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계약서 확인을 해줘요.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대출이 없고요, 뭐 다 확인해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계약을 할 때예요. 재계약은 뭐죠? 2년이 다 됐어요. 다시 계약을 할 때 등기 확인을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집에 계약이 2년 만기됐어요. 집주인이 전화가 와갖고 딱 와가지고, 여보세요? 집주인인데요. 이번에 보증금 좀 한 3천 올려야 되겠는데 되시겠어요?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세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죠? 근데 올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올려드릴게요. 재계약이죠. 재계약인데 등기 확인했어요? 재계약 날짜 기준으로 잔금을 보증금 인상한 돈을 송금하는 날, 그날 송금하는 날 등기 확인했어요? 그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등기 확인했어요? 다가구 주택이나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내가 살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 확인하셨어요? 또 아파트라면, 빌라라면, 다세대 주택이라면
집합 건물이니까 등기가 하나라 그랬죠. 집합 건물은. 그 등기 확인하셨어요? 내가 처음에 최초 계약했을 때 등기와 다시 재계약할 때 등기가 똑같은 그림인가? 혹시 중간에 대출이 들어와 있진 않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진 않나? 누가 가처분을 걸어놓지 않나? 하여튼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만한 게 걸어놓지 않나를 확인하셨어요? 안 했죠? 이거 안 하시면 그것도 날라가요. 앞전에 분명히 돼 있는 돈은 대항력이 있어요. 최초 계약할 때 다 확인했으니까 분명 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인상된 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어떤 건 1억도 있어요. 2년 사이에.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것도 날라가요. 왜요? 그 사이 집주인 대출 받았다면, 누군가 가압류를 걸었다면, 누군가 근저당을 걸었다면,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이 세금 안 내서 국세청이나 지방 지자체에서 가압류를 걸었다면, 저 근저당을 걸었다면, 뭔가를 걸어놨다면 그 돈 날라가는 거예요. 이 집 경매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많이 봐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니까 제가 경매를 좀 해보려고 경매 물건을 많이 보거든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도 사기를 당하나? 또는 가만히 생각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짜 속된 말로 바보예요, 바보. 아니, 이거를 왜 확인 안 하지? 이 큰 돈을 왜 확인 안 하지? 한번 시청자분께 물어볼게요. 1,000만 원 작아요? 2천만 원 작아요? 또는 1억이 작아요? 한번 모아보세요. 1,000만 원 모으는데 1년 안에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나? 1년 안에 모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 제가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방법을 아니까. 그분들 자녀가 있죠. 5세 미만 자녀가. 저도 3명이나 있거든요. 모으긴커녕 돈이 맨날 마이너스예요. 그나마 저는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좀 많이 해놔서 거기서 나오는 자본이익과 임대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어떻게 마이너스를 메꿔 나갔을 뿐이지. 직장 다닐 때 그거 아니었으면 저 빚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잘 받은, 이게 저는 충격이었던 게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집주인이 만약에 세입자에 몰래 했을 때는 형사 고발이 돼요. 사기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썼어요. 2달 후에 잔금을 치르죠.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쇼를 하냐면 잔금일 날 분명히 등기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잔금일 날. 만약에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 바보고, 잔금일 날 등기를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을 시켜줘요. 이상 없다, 잔금 치러라, 확인시켜줘요. 근데 이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막 한때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에요. 막 뭐 이사 날이고 바쁘게 하고, 이사 바쁘고 막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날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만들어요. 의도치 않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날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는, 그날 금요일 날 만약에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그날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대항력이 상실해요. 돈 다 뜯겨요. 왜 그러냐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저당이나 뭐 이런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날 있죠. 만약 금요일 날 그게 표시됐다 그러면 그날부터 효력이에요. 근데 우리 전입이나 이런 거 이사 왔을 때 그거는 금요일 날 신고를 해도, 접신고를 해도 그 다음 날 0시, 자정이다 딱 0시, 그때부터 효력이에요. 그러면 순위가 밀리죠. 순위가 밀리잖아요. 근저당이 앞이잖아요. 가압류든 뭐든 그게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란 얘기예요. 사기. 이건 형사고발이 돼요. 민형사상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뜯기는 건 어쩔 수 없고, 돈 뜯긴 건 뜯긴 거예요. 하지만 그 법적으로 소송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얘기지, 그거 갖고 뭐 어디다가 날려버리고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갖고 날리고 이런 거는 해결 안 돼요. 어차피 다 뜯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확인이에요.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기에 속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경매지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봤어요. 기존에 살고 있어요.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할 때 그날 하루 전입을 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전세가 2억이었는데 자기 돈이 좀 필요하니까 하루만 좀 전세를 세입자 그 등본, 그러니까 전입을 빼고 다시 넣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조건은 전세 보증을 많이 낮춰줄게. 그래서 뭐 2억이었으면 한 1억 5천까지 낮춰줄게. 5천 빼줄게. 6천 빼줄게. 이래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돈 다 날라가요. 제가 얘기했죠. 근저당 날짜와 전입 날짜가 똑같으면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날짜가 우선이라니까요. 전입은 그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이에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나마 양심 있는 집주인이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어요. 소액임차인. 그게 수도권 과밀업자 지역, 예를 들어서 인천, 서울, 부천, 성남, 뭐 광명 뭐 이런 데들이 해당되긴 하는데 그런 데는 2018년도부터는 이후부터는 소액임차 보증금의 한도가 서울은 1억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됐고요. 보증금이란 기준표예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3,400만 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외에는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이 1억 이하이면 3천만 원은 그래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후순이어도 돈을 좀 주는구나. 생각해보세요. 1억이 보증금이 묶여 있는데 3천만 원, 7천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증금 3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 그대로 찾는 거예요. 그나마. 3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아파트에? 거의 없죠? 월세예요. 뭐 3천에 40, 3천에 50 이렇게 해요. 그건 그래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참 머리가 나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뭐 1억 이상, 뭐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했다면 그 해당도 아예 안 돼요. 그냥 홍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워낙 바쁠 수도 있고 하니까 빼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잔금일날 등기 확인하고 등기가 내가 알고 처음에 계약할 때 등기의 그림과 지금의 등기 그림이 똑같나 틀린 그림은 없나 이거 찾아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했다간 큰 낭패 봅니다. 제가 볼 때 한 100건 중에 한 건, 두 건은 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100명 중 1명, 2명이라는 거는 뭐 10,000명도 아니고 100명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거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는 집주인이 나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보증금을 좀 낮춰줄 테니 많이 낮춰줄 테니 잠깐만 전입을 뺐다 올 수 없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둘이 합의를 했죠. 합의한 거잖아요.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공범인데? 맞죠? 이건 형사상으로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형사상으로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왜냐 합의했잖아요. 공범이잖아요. 알고 한 거잖아요. 그쵸? 집주인이 나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좀 모자른데 좀 전입을 좀 뺐다가 오면 안 되겠냐 하루. 그 조건으로 보증금을 낮춰준 거예요. 합의했죠?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잠깐의 눈에 멀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돈 다 날라간다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청약 같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청약에 되셔서 당첨돼가지고 분양권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입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그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만 1순위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빼는데 하루 빼고 오나요? 아니죠. 그 주소를 옮겨서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거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있다 오기도 하잖아요. 청약 신청하려고 주소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하겠죠. 아, 요거 너 하려고 전입을 좀 뺄게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100명 중 1명이니까요. 엄청 많은 수치. 100명 중 1명.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싸? 뺀다고? 그거 미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날 뺀다고, 그날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나쁜 마음 먹으면, 아싸? 그래? 은행에다 신청될 거예요. 대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은행에서. 아, 전입세도 있나? 예, 있는데 며칠 날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퇴거할 거예요. 그래요? 그날로 실행해요. 근데 갔다가 온 사람은 등기 확인해요? 등기 확인 안 하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확인하는데 사람들이 재계약하거나 다시 할 때 확인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제 집에 세입자분들이 재계약할 때 안 봐요. 그거를. 그래서 얘기 안 되니까 등기 확인하라고.
전 나쁜 건물주가 아니고 나쁜 집주인이 아니니까 확인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확인했냐고. 대충 봐요. 또 그냥 몇 장. 아니 자세히 보라고. 뭐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낸다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세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나쁜 맘 먹고 한번 사기쳐보면 몇 억 그냥 땡겨요. 그냥 그 보증금 다 뺏어올 수 있어요. 대출 끼고 그냥 경고에 넘어가든 말든. 이런 일을 안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발. 가장 키포인트예요. 처음에 이사를 갈 때,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등기 확인해요. 계약서 쓸 때. 그리고 잔금일날, 이삿날 분명히 또 확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흘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봐야 돼요. 큰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전 재산 다 날립니다. 확인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등기의 그림과 잔금일 때 등기의 그림이 똑같냐 안 똑같냐 틀린 그림 찾기를 하셔야 돼요. 똑같다 그럼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하기 전에 전입세 열람을 다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전입신고 오늘 했으면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인데 그날 치면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형사 고발되는 거예요. 고발. 감옥 가요. 그 사람 깜빵 가야 돼요. 그런 짓은 웬만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걸로 사기친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있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두 번째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서로 합의하에 하루 뺐다가 오는 거.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게 많으니까 제발 재계약을 할 때 또는 아까 같이 그 두 번째 이렇게 합의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재계약을 할 때 반드시 등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변한 게 있나 없나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뭔지. 근저당이라는 건 막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은행에다 확인해야 돼. 또 이 돈이 다 갚았는지 남았는지 왜 말소 안 시키는지 빨간 줄이 왜 안 그어져 있는 등기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벌어 피땀 흘려 모은 돈 한 방에 날아가요. 이런 거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일을 안 당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지금까지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 재산, 전 재산을 남한테 뺏기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